데이트 앱 주의보, 그녀를 믿지 마세요. 실제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어디 다니는 독신녀예요. 9천만 원을 뜯어낸 그녀의 정체는 26살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지난해 9월에서 올해 2월까지 데이트 앱으로 B씨 남성을 유인합니다. 돈 빌려달라. 총 327차례. 아무리 좋아해도 저만큼을 돈을 300번 넘게 빌려줍니까 세상에. 9천만 원을 편취합니다. 현금 대신 상품권 차용해달라. 총 40차례 485여만 원 상품권을 챙기기도. 이거 자체가 좀 수상하잖아요. 앱으로 만났는데 현금 대신 상품권 좀 차용해달라. 이거 수상하잖아요. A씨는 생활비, 여행비, 성형외과 수술비로 이 돈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감쪽 같은 사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이 A씨는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속입니다. 모 은행의 강남 지점 차장이고 부평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독신녀다. 은행 다니는 독신녀로 속이고 다른 여성 사지로 미모의 여성 사진으로 접근을 했다고요. 자기 사진도 아니었어요. A씨의 정체는 은행이 아닌 콜센터에 걸고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요. 반전이네요. 범행을 해서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연인 행세인 척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범행을 했다. 동종 전과가 수차례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곽 교수님. 네. 자기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네네. 사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런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게 이제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짓말에 이제 능숙한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이버 세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신분을 거짓으로 위장을 하고 활동을 해도 사실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죠. 그런 어떤 허점을 이용한 것 같고요. 이 피해자 같은 경우도 보면 가짜 신분증과 또 자기 사진도 아닌 가짜 사진 이걸 보내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갖다 이제 유인을 했다. 이야. 이것은 사실 이 사이버 세상에서는 익명성과 이제 광역성, 적시성 이런 것들 특성으로 하는데요. 아니 그럼 그 남자는 실제 만나보지도 않고서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 접촉을 하면서 만나는 그 순간에는 누가 사실 이제 걸릴지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감추는 익명성 그리고 다른 전국에 있는 어떤 사람인데 피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접촉은 그렇게 우연히 될 수 있지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만나가지고 굉장히 연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네, 그래서 이제 연인 행세를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적인 신뢰 관계를 상당히 이제 강하게 쌓고 나서 이 돈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 수백 차례를 빌리고 심지어는 이제 상품까지 이제 빌리는 이런 그 범행을 지속해 왔던 겁니다. 그렇군요. 보통은 저희가 사진하고 실물이 너무 다르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법도 한데 이 남성은 그런 의심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사진이 잘 나왔겠으려니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어플로 만난 한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남성분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가 내가 속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동안 든 본전이 아깝죠.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이 여자는 맞는 걸 거야. 확실히 그 여장이 맞을 거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여성일 것이고 나는 속지 않았어라는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심리학용어로 확증 편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자기도 스스로가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여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여성이 잠깐 어렵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이고 나는 그 여성과 곧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여성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죠. 재판에서 볼 때는 이 여성분의 죄질이 너무 안 좋아요. 보통 이 정도 피해 금액이라면 많아도 징역 6개월 정도가 적당했을 텐데 전혀 여성이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평소보다 과한 형량이 내려졌던 것 같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서도 이게 그 남자의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상하지 않는다라면은 실형을 이렇게 피할 수가 없겠죠. 9천만 원, 성형수술 등등으로 지금 다 썼다라고 나왔는데 이 남자 이거 돈 못 돌려받겠네요? 아니요, 민사소송은 받을 수는 있죠. 이것은 자기가 증여를 한 게 아니라 일단 사기를 당했던 거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9천여만 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여성 같은 경우는 자기 면으로 재산이 전혀 없을 거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실효성은 없을 것이고 형사 항소심에서 여성분이 자신의 형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 변제를 해줘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감형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이 남성 돈도 잃고 마음도 다치고 이래저래 상처투성이네요. 두 분과 함께 두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